날씨도 나쁘고 아침 일찍부터 나가주셔서 제가 좋은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을 계셨는데 저는 70일 전에 월남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소대장이었기 때문에 6월 항복기로 당시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제가 제 공간에서 오래 근무하는 동안은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총론이 아니라 저는 강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에서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동은 어느 나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장소 문제가 아까 왜 제외공간이냐 하시는데 제외공간은 한국의 영토에 해당됩니다. 군함도 영토입니다. 군부대도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법에 대해서는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사관에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선거법, 헌법 정신에 따라서 공정한, 평등한 선거를 위해서 대사부터 외교관 일체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근무하면서 투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이제 일본에서 어떤 제일교포가 집요하게 청원을 하고 헌법 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거 사실은 그 대한민국 정부와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모든 분들이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우리는 이등국민이냐? 왜 국내에 계시는 분들은 투표라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 이등국민 취급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국제관계, 현실적인 문제를 하다 보니까 법이 정한 공정한 선거관리상 대상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수십만 명이 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데 불과 수십 명의 외교관만이 투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평등성과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외공간에서는 공간원들이 투표할 수 있었지만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정부가 차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배려해서 공무원들조차도 공간에서도 부재자 투표조차도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 정부는 굉장히 공정하게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지금 제일교포들이 일본의 지방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총련은 반대합니다. 조총련은 민주주의 제도에서 민주적 제도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평양에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민단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본 정부에다가는 일본 정부의 참정권을 요구하고 서울에 대해서는 서울에 대해서 참정권을 요구하고 사실 이거는 잘못입니다.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시간이 제약돼서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이번에 재정부의 참정권을 허용한 입법 기술과 현실을 볼 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입법입니다. 제가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항상 그런 설명했습니다. 대사한테도 그런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상호권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상호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만 했으면 되는데 저희가 부부 사이가 사소한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해서 이혼으로 가는 것처럼 설명을 했으면 납득할 수 있는 문제를 그런 간단한 설명조차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제 이런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 이 문제는 이제 입법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사회는 지금 밖에서 보면은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각하게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한국 사회의 질환을 제가 상징하는 몇 가지 키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 의학적으로 자가 면역적. 자기의 항체가 건강한 세포로 공격하는 것 같은. 또는 스토플 증후, 납치된 사람이 피가 식별이 안 되는 거죠. 또는 제가 보면 안보 문제에서 한국 사람들은 가상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가상현실이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저희 정부나 관료가 집단적 지능 저하 현상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관료 생활을 30년 이상 했습니다.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립니다. 제가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재외선거 안내에 관해서 1호부터 15호까지 홈페이지에 쭉 나옵니다. 민단에도 나옵니다. 그걸 읽어보면 총론은 굉장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이치 8결합니다. 제도권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등권 침해는 아닙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돼서 못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정부가 아무리 무상급식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못합니다.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국정은 마비되고 공무원은 봉급을 못 줍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정부가 적절하게 설명을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7년에 대한민국이 재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가 됩니다. 6.15를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재헌절조차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할 방식입니다. 뭐 아시는 대로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된다 할 때였고 헌법의 위상이 극도로 추락될 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포퓰리즘적 입법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운전을 하는데 면허증을 가지지 않고 운전 중에 적발되면 저는 무면허 운전입니다. 저는 실은 집에 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면허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는 한국에 오면 늘 갈등을 느끼는 게 저희가 차선을 위반하고 신호를 위반하면 이게 다 법을 위반합니다. 다 벌금을 냅니다. 근데 엄청난 위반, 엄청난 반역은 너무 엄청나니까 모른 척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6.15 공동선언. 이건 명백하게 헌법에 도전한 행위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헌법 위에 어떤 것도 둘 수가 없습니다. 6.15가 헌법에 합치되거나 헌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 한 6.15는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헌법 불일치 판결한 헌법재판소는 이런 문제는 일체 손을 안 댑니다. 그냥 모르는 척해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때를 쓰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서울시 의회가 뭐 다시 제가 내려서 시장한테 해라. 시장은 돈이 없는데 그거 딴 데 전용해라. 이런 것처럼 지금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의 정부의 특히 국회 입법 활동은 선진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입법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외국에서 집필 활동도 하고 많은 강연 요청을 받고 설명 요구를 받습니다. 한국은 왜 이러냐. 한국에 예를 들겠습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뭐냐. 사회통합위원회. 아니 사회통합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법 말고 법을 초월하는 무슨 기구가 있느냐. 그거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사회통합위원회 홈페이지로 가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길게 한없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원칙이 말이 안 되니까 뭐 길게 장황하게 써서 뭐같이 보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악마는 세부에 존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총론을 강론화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 되는 강론을 만들어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외국에서는 그 나라 주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선거도 못합니다. 게시물 사진 어디다 비칠 데가 없습니다. 현수막 못 겁니다. 그러니까 한 것이 전화나 인터넷만으로 선거운동을 하겠어요. 전화나 인터넷은 익명사회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이버 전쟁이 얼마나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농협이 해킹 나오고 조금 전에 인터넷 투표 말씀이 나왔지만 이게 더 심각한 문제는 파고 들어가면요. 재공관의 공관장이 재공관 선거 관리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사나 총영사가 선거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파견된 대한민국 정부 대표기관이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 선거운동을 주관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물론 영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공관의 홈페이지가 선거운동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 이 포함한 모든 후보와 정당의 주장을 게시를 해줘야 됩니다. 대상의 홈페이지가 종북 세력, 반역 세력의 홈페이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입법 과정에서 아무도 단 한 분도 거론과 검증을 거치지 않습니다. 또 있을 수 없는 입법, 제가 보면은 법치를 위해서 치밀하게 입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건 입법이 아닙니다. 그런 법이 뭐 저희 특히 육공학 들어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포퓰리즘 정치를 하면서 그런 법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재산 등록을 해야 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법도 없이 시작했어요.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제도를 그거 입법하는데 두세 달이면 됐을 텐데 그거 못 참고 먼저 그 법적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당시에 개혁에 대한 저항 문제라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입법상의 문제가 있다. 제가 보기에 이념이나 상식 이전에 개념이 없다. 저는 예를 들어서 어제 한나라당 당대 준비를 한참 하다가 규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법원이 중지하니까 다시 하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일개 정당의 내부 사소한 절차도 법원에 문제가 되니까 바꾸고 그것 때문에 대폭위원장 되고 저는 그거 보고 저게 무슨 집권 정당인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것처럼 그분들이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통할 수 있는 것을 착각을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통합이라는 것도 헌법과 법이 있는데 헌법과 법을 떠나서 어떻게 뭘 기준으로 통합을 합니까? 법적으로 붙어도 재판을 하는데 법을 떠난 걸로 어떻게 통합이 가능합니까? 이런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이게 해외 제가 한국을 알려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우선 제가 시간이 없어서